2023년 3월 15일 라디오스타 15회 1부 그렇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KMTV의 라디오스타 국립연예제화로는 생방은 아프리카, 다운로드는 넷플릭스, 라디오는 팟캐스트, 사연은 페이스북 또는 나이스게임TV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짱짱걸 누구세요? 네? 누가 주셨어요? 이거 누구세요? 나?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진이고요. 박게이고요. 피돌! 입니다. 스케줄 때도 했잖아요. 그러게요. 안 썼어. 내가 그걸 안 썼어. 저를 자꾸 이렇게 당황시키지 마시라고요. 이거는 어저께 네, 화이트 들고 계신 게 네. 크고 거대하고 그렇죠. 딱딱하고 그렇죠. 맛있을 것 같네요. 길기도 하네요. 왜 이렇게 길죠? 네. 네. 그렇다 치고요. 미안해요. 자, 아무튼 그렇죠. 이게 딱 그거죠. 둔기. 머리를 그냥 빠세. 그렇습니다. 누가 메이스를 주셨어? 다른 거는 다 먹어서 없고요. 누가 주신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어떤 시청자분이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어떤 시청자입니까? 이게 근데 진짜로 기억을 못 하는군요. 진짜로 추파춥스인가 봐요. 네, 이게 조그맣게 나눠져 있을 줄 알았더니 저도. 근데 이걸 어떻게 먹을 거예요? 네? 깨 먹을 수도 없고. 깨먹으면 되죠. 좀 예쁘니까 조금 간직했다가 네. 네. 당분이 급할 때 그렇죠. 깨서 먹는 걸로. 그렇죠. 그렇습니다. 화이트데이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쓸데없는 질문인데 화이트데이 날 뭐 하셨어요? 저 어제 일찍 자가지고 네. 한 11시쯤 잠들었나? 11시 반쯤 잠들어가지고 이제 자고 있었는데 사장님이 한 2시쯤 깨워주셔서 회사 나와서 일했어요. 2시에. 사장님이 뭐 용건이 있어서 전화하신 거예요? 동수 어디 갔냐고. 끝. 네. 그래서 이제 잠 다 깨가지고 2시에 나와서 한 6시까지 일하다가 네. 그랬어요. 뭐 하셨어요? 좋은 화이트데이였네요. 저는 어제 나와서 네. 또 프로 시청자 놀이 좀 하다가 들려왔죠. 정말 재밌었죠? 너무 재밌는 경기 보고 그다음에 저의 할 일 은밀한 비행기에서 졸았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갑자기 막 졸이 밀려오더라고요. 걷다 막 당분이 부족하다 이거 나와가지고 중간에 배고프 때문에요. 네. 네. 어제 너무 그래서 두 분이 다 광석 씨도 늦게 끝났죠? 저 7시 반 시작했죠? 저는 7시 반에 시작해서 숙소 들어간 게 6시인가 6시 반 됐으니까네. 자, 다들 늦은데 야근을 하고 네. 오늘 자, 다들 늦은 야근을 해서 그래요. 다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다들 늦은 야근을 해서 네. 지금 사실 좀 이럴 때일수록 피부 관리에 조금 더 힘써야 되기도 하고 네. 어떻게 피부 관리들을 하고 계신지. 저 원래 뾰루지가 나가지고 네. 그럼 뾰루지 관리법 특별히 있어요? 놔둬요. 안 건드리면 돼요. 손으로 만지는 게 제일 안 좋겠죠? 재질로는 간단해. 이거 터트리고 뭐 건드려 하면 더 없어지고 여드름 되게 심했었어요. 저 중고등학교 때. 근데 우와 진짜? 네, 그때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별짓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근데 포기하니까 다 없어졌어요. 지금 피부 되게 좋다. 근데 이게 하얀 거지 사실은 좋은 피부가 아니에요. 그런가? 가까이서 보면 저는 모공도 크고 코 같은 경우 남자들 블랙헤드도 그렇지. 좀 있고. 가까이서 안 볼게요. 어떻게 저요? 피부 관리 요즘에 조금 그 피부 관리 안 하기로 그 나이스 게임 TV 들어와서 제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뭐 그 출근하면서 시멘트에다 얼굴 갈면서 출근하고 막 그런 식이었는데 그게 관리법인가요 혹시? 네. 강하게 키워라. 강하게 뭐 요즘에 특별히 조금 나아진 게 있나요? 열심히 세수한 다음에 네. 스킨로션도 바르고 있잖아요 지금. 스킨로션도 바르세요? 원래 안 바르시는데. 회사에서는 바르죠. 내가 뭐라 하니까 귀찮아 죽을 것 같아. 진짜 거짓말하고 저희 지금 4층인데 사무실이 여자 화장실에 뜨거운 물이 안 나와요. 네. 그걸 제가 입사하고 한 석 달 동안 몰라가지고 이빨 닦을 때나 세수할 때 진짜 벌벌벌 떨면서 했었거든요. 잠깐만 그러면 요새 남자 화장실 들어와서 씻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래서 저는 익숙해졌는데 마주치는 게 익숙해졌는데 최초에 남자 화장실 들어가게 된 계기가 뭐예요? 도저히 이대로는 못 씻겠다 싶어서? 그게 이제 그 이빨 닦는 거나 밥 먹고 어쩔 수 없이 닦아야 되는 거고 세수하는 것도 화장빨에 지우고 싶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추워도 참고 하겠는데 제가 이제 커피를 다 먹으려고 했는데 그 타는 스푼이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물에 씻어야 되겠다 그런데 하지만 손이 정말 발발 떨리는 거야. 너무 그 스푼을 그냥 닦지 말을까? 그냥 물 할까? 이렇게 해서 손에 물 안 닿게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게 찐득찐득해서 안 닦이는 거야. 내가 막 짜증 여기까지 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나 뭐하니 내가 거기서 혼자 막 궁시렁거리고 있었거든. 왜 뜨거운 물 왜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남자 화장실은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얘기해줬어요? 네, 누가 얘기해준 거예요. 아. 아니고 내가 그냥
난데없이 남자 화장실 들어가서 잠깐 나 그게 궁금했어요. 근데 혹시 저기 앉아서 볼일 보시는 거 불편하시지 않으세요? 그것도 뭐 편의에 따라서 아니 뭐 앉아서 볼일 보면 추울 수도 있으니까. 저 상남자니까. 아니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남자 될 것 같아서. 아니 그래서 네. 그 뭐지 남자 화장실을 이용함으로써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은 세수할 때 쿨게님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러면 세수하는 것까지 오라 그래요. 푸파 한다고. 왜 이렇게 빡빡 문지르냐고. 네. 아니 얼굴을 거죽을 맡기려고 그래. 무슨 뭐 폐 때밀어요? 세수할 때 뭐. 차인표의 분노의 양치질이 있다면 이화진의 야, 분노의 이 세수가 쓰레기들아! 이 쓰레기들아! 내 피부에서 꺼져! 아, 뭐 세수할 때 뭐 때를 밀더라고. 그거 안 좋아요 근데 네. 저도 그렇게까지 잘 지키지 못하면 평균적인 남자분들보다는 관심이 있는 편이라서 피부 관리나 이런 거에 찾아보고 있었는데 세안은 거품 위주로 하는 게 맞고 직접 손은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좋죠. 네. 그래서 물 같은 경우도 그렇게는 저는 스트레스를 못 받겠는데 손을 직접 대지 않고 물로만 이렇게 아 그분 그게 하는 게 피부에 제일 좋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얼굴에 손을 대고 이렇게 하면 거죽이 늘어났다 당겨졌다 이렇게 또 하잖아요. 얼굴은 안 쓰는 게 제일 주로 만지고 좋아요. 그렇대요. 뭐 물론 세월은 어쩔 수 없긴 하지만 네 알겠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피부가 그렇게 좋으신가 봐요. 돌이킬 수 없게 되고 나서 그때 후회하겠지. 학계인님은 뭐 피부 관리 비법 같은 거 비법은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조금씩 계속 신경 쓰는데 뭐 클렌징 폼으로 씻고 저녁에 씻고 자기 전에는 스킨, 아이크림, 로션 순서대로 바른 다음에 그다음에 영양크림을 바르고 자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이제 팩을 해주고 아침에 일어나서 세안할 때는 그 물로만 그러니까 다른 클렌징 제품 안 쓰고 물로만 세안을 한 다음에 왜냐면 그게 너무 빡빡 닦아내면 그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올라온 막이 그 다 날아갈 수도 있어서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경우가 있고요. 아니 무슨 뭐 피부가 막 그런 게 생겨? 피지 나오잖아요. 기름 나오잖아요. 그게 얼굴을 표면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하면 나오다가 막혔으면은 여드름이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인 거라서. 그리고 이제 밖에 돌아다니고 하면 안 좋은 노폐물이 거기 같이 낀가 그걸 사실 세안으로 지워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고 뭐 샤워할 때 들어가서 이제 그 물 맞으면서 물 마사지 하고 샤워한 다음에 나오기 전에 물 마사지 한 번 더 하고 뭐 그 정도? 저도 뭐 각질 제거 같은 거 가끔 피부도 해주고 죄송합니다. 네. 대단하다 정말. 최신폰의 벨소리입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전화하지 마. 막 바르고 이런 거는 저는 되게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서 저 로션도 잘 웬만하면 안 발라요. 어우. 스킨 하나 딱 바로 스킨은 대신에 계속 발라주고 특히나 이렇게 좀 건조한 사무실에 있으면 위험할 네. 텐데. 그리고 대신 저는 얼굴을 좀 자주 씻어요 물로. 물로. 그러니까 막 개기름 끼는 느낌 이런 건 제가 너무 답답해하고 싫어해가지고 저는 그 직접 폼이나 이런 걸로 하면 또 얼굴이 땡기잖아요. 그죠. 다 날아가가지고 그죠. 유분이. 수분기까지 날아버리니까. 그렇게는 안 하고 그냥 물로만 이렇게 해서라도 좀 저는 세안을 많이 하는 편이.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슬슬 이제 나 이거 무슨 군대 얘기도 아니고 옆에서 영어 파이어 누나가 정신줄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군대 얘기는 아마 더 많이 알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여러분들도 이제 관절기고 하니까 네. 환절기고 하니까 네. 그 건강에도 유념하셔야겠지만 좀 건조해질 때 피부도 조금씩 관리해 주시는 게 너무 늦기 전에 늦으면 소용이 없어요. 맞아요. 근데 꿀게님이 잔소리해도 제가 세수 뭐 이쪽으로는 별로 짜증 많이 안 내는 게 네. 그거 사줬어요. 맨날 그 화장실에 있는 오이비누로 맨날 세수하니까 안 좋죠. 그건 진짜 네. 안 좋아요. 그래서 약간 찝찝한 게 막 수세미 이런 걸 그걸로 막 해서 닦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찝찝하긴 했는데 그거 사줬어요. 클렌징 폼? 네. 그거 이렇게 그 누르면은 거품 나오는 거 사줬어요. 클렌징 폼을 사줬더니 네. 하나 사줬거든요. 네. 집에선 비누로 씻는 거야. 2개 사달라고 하든가 그러면. 아니 상관없어요. 집에 있는 비누는 깨끗하잖아요. 아니요. 그래도 비는 예. 그렇죠. 근데 뭐 그게 크게 차이는 없다고는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자체가 일종의 뭐 화장품회사 이런 데서 약간 상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좀 과다하게 이걸 나눠서 만들었다 이게 있긴 있는데 그래도 화장실에 있는 저 비누는 아니지. 그렇죠. 저건 좀 약간 찝찝했어, 솔직히. 저는 추천하는 건 이니스프리 거 애플주이시 클렌징 폼 있는데 딴 거보다 거품이 엄청 잘 나요. 조금만 해도. 저 그래서 그거 한번 써보고 그 뒤로 계속 그거 쓰고 있습니다. 저는 무궁화 비누를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분, 비누는 무궁화. 세탁 비누 아닌 게 어디야? 아유. 그래요. 나중에 후회할 거야. 돌이키면 이제 늦은 거야. 나중이라기도 근데 사실 이미 애매한 연배에서 근데 그게
생기고 나면 그 이후에는 시술밖에 없어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년 안에 시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 살 거야 막 그때까지. 그래야 돈이 안 아깝지. 어차피 시술할 거니까. 야, 막 쌓아버릴 거야. 모금에 500원짜리 들어가나 보자. 괜찮네. 막 대충 어설프게 관리했다가 나중에 시술하면 억울하잖아. 맞아. 그러니까 편하게 살고. 그렇지. 돈 아깝지 않게 막 산다. 막 굴리고. 본전 뽑기 위해서. 그렇지. 좋은 자세네요. 여러분 어차피 검정고시 볼 거면 막 사세요. 네. 학교 다 때려치고. 아 그리고 오늘 또 3월 15일인데. 그렇죠. 예, 저희 시청자 한 분이 네. 직접 읽어주세요. 닉네임이 뭔지. 파이브 짱짱걸님께서 와, 정말 파이유는 짱짱거린가 봐요. 네 생일이라고 정말 하십니다. 파이유는 짱이죠. 보통 싸움 제일 잘하는 거 짱이라고 그러잖아요. 짱짱거려요. 축하. 네. 네, 그렇습니다. 1부를 이제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자면 저희가 라디오 극장 지난주에는 저희 둘이 하느라고 빼먹었죠. 네. 네. 빼먹고 빨간 할머니의 복수. 할머니 빨간 할머니의 복수. 이거 제가 지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빨간 할머니의 복수.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지난 줄거리 요약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줄거리가 어떻게 됐었냐면 지지난주에 이렇게 됐었는데 빨간 모자 아이가 할머니를 찾아갔는데요. 할머니가 문을 안 여는 거예요. 늑대가 먼저 도착했죠. 근데 할머니가 문을 안 열어서 늑대가 도착하고 그 다음에 손녀가 도착을 했는데 빨간 모자가 도착을 했는데 그 빨간 모자와 늑대가 마주쳐서 늑대가 빨간 모자를 잡아먹어서 그 할머니가 복수에 나서는 복수의 길에 나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네. 거기서 마무리가 되었고요. 더 자세한 줄거리 알고 싶으신 분들은 다운받아보세요. e플렉스.co.kr에서 HD 화질로 그리고 여러분의 손발은 책임져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쓰실 때 약간 조셨나봐요. 왜요? 할머니가 문을 안 열어 늦게 도착한 빨간 모자가 늑대에서 식사당함. 대체. 새벽 5시에. 에. 아, 내가 피곤하셨죠? 저도 2시간 잤다가 나오서 쓰고 4시간 다시 자고 나오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잘못했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네. 그 여러분들이 써주셨던 글을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붙였어요 제가. 어떻게 다 붙였으니까 연결은 돼요. 안 고치시고. 네, 안 고쳤어요. 그러니까 뒤에 마무리만 조금 바꿨죠. 그렇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커스님께서 이어졌던 스토리로 제가 네. 진행해볼게요. 복수를 하러 가던 할머니는 길거리에서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할머니를 보고 물었어요. 할머니, 왜 그렇게 화가 나 있으세요? 할머니는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가 할머니 힘만으로는 힘들어요. 제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는 할머니를 도와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할머니를 강하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줬답니다. 심장 추적자는 가슴으로 쓰는 겁니다. 어떻게? 2901 그렇습니다. 아니요. 이거 죽으면 진 거예요. 아니, 더 이상 할 거 없어요. 아무거나 사세요. 아, 다리우스 진짜 싫어! NO! 등 여러 가지 조언을 해줬어요. 할머니가 드디어 강해졌다고 느낄 때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제가 도와줄 건 없습니다. 비슷하다. 결국 할머니는 그 남자에게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저는 동수 흑화 김이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흑화입니다. 흑화! 그렇게 강해진 할머니는 플래티넘을 올라갔지만 1급에서 6번을 미끄러졌답니다. 결국엔 다이아가 못 되는. 그렇죠. 슬픈 시나리오죠. 그다음에 다행이네요. 누군지 여러분이 알아들으셔서. 네. 뭐 굉장히 그 할머니가 강해지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잘 해주셨어요. 조커스님께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어서 조커스님이 또 이어주셨네요. 조커스님이 다른 글로 이게 또 이어주셨는데 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할머니는 복수를 위한 힘은 있지만 정보는 없었어요. 그가 어디에 있는데 또 무엇을 먹고 사는지 사돈의 팔촌까지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었죠. 그래서 할머니는 최고의 정보원을 찾아갔어요. 할머니는 낯겜 술집에 들어가서 정보원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때 어이 할멈, 그렇게 비리비리한 몸으로 여긴 어쩐디야? 하하하 껄껄껄 캐헤헤 저 허리 굽은 것 좀 봐. 흑유 같잖아. 아하하. 할머니는 화가 났어요. 동수에게 배운 기술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동수 흑화김, 미들네임이 있네요. 동수 흑화김. 심장 추적자. 쿨타임만 계산하면 됩니다. 일어나요, 용사요.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로.
야 이 개나리야, 너 이렇게 싸움 잘해? 옥사 따라와. 나 이렇게 밥을 부셔버릴 거야. 난 니네들을 잡고 싶다고. 할멈, 곱게 보내주려 했더니 안 되겠구만. 각오하라고. 할머니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이어서 네, 이렇게까지 잠깐 끊고, 이렇게까지 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강해졌다가 이제 강해진 다음에 정보를 찾아서 술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시비가 붙어서 자기의 그 강한 힘을 테스트해 보려고 이제 시비가 붙는 네. 그런 어떻게 기승전결의 그 굉장히 갈등이 고조되는 부분이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일 열심히 안 하면 여러분 벌 받게 된다고. 항마력을 키운다고 생각하고 왜요? 소리 제일 크게 키워. 오늘도 손발 없어지나요? 지금 저는 잠깐 홀이 나갔다 들어왔네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읽어야 돼요. 잠깐 들어와서. 알았어. 다음 얘기는 제가 단빵 마누라님이 이어주셨네요. 할머니는 가소롭다는 듯이 웃었어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는 돈이 없다는 현실을 직감했어요. 돈이 없어. 돈이 없을 때 사람을 치면 큰일이 나요. 그렇죠. 깽값 필요하죠. 그죠. 일단 돈을 모아야겠어. 우리 마을은 아직도 부싯돌을 쓴다지. 메이지 유신 때 살아있어. 서구 문물에 일찍 눈을 떴던 할머니는 성냥을 팔기로 맘을 먹는다. 할머니가 한 1500살 정도 돼요. 그리고 서양인처럼 성냥을 판다.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아이 추워. 그땐 여름이었다. 손녀를 잃고 정신이 나갔나봐. 쯧쯧쯧. 그래도 불쌍한데 뭔진 몰라도 하나씩 사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성냥을 팔던 동네는 석유가 쏟아지는 사우디아라비아였고 메이지신도 알고 근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알고 1500년 살았으니까. 그렇습니다. 십시일반으로 모인 돈은 어느새 1,500억이 되었다. 와, 1,500 콜스. 700홀스. 원래 1호수가 1억인데. 이 정도면 됐고 이걸 좀 더 불려서 늑대와 전쟁을 해야겠어. 스케일이 커졌어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렇습니다. 1500이면 전쟁할 만하죠. 약간 깽값 정도만 벌려고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촌팔라고 1500을 모았어. 뼈를 갈아도 1500이. 그러게요. 그렇게 할머니가 깽값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규모가 커진 만큼 그 사실도 늑대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다. 늑대 동생이 늑대형 할머니가 깽값을 준비하고 있대. 분자금이 1,500억 정도 된다던데. 네, 컷. 이렇게 해서 컷. 네, 이렇게까지 단빵 마누라님께서 써주셨고 여기서 끝내면 조금 애매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붙여봤어요. 네. 뒤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다음 이야기를 또 이어가 주실 수 있도록 한번 붙여봤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 제가 쓴 글입니다. 늑대가 그래? 그러면 우리도 자금을 마련해야지. 야! 남캠 부업 방송하자. 알고 보니 늑대는 트와일라이트의 제이콥으로 나왔던 테일러 로트너였습니다. 늑대는 별풍선을 많이 받으며 부업 방송을 하던 중에 아프리카에 깜짝 등장한 성유리왕과 친하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장안의 화제죠. 네. 그때 막 뭐 NLB 결승전이 저리 가라 했죠. 네. 아, 페이퍼 늑대가 여기 있네. 아니지, 잘못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늑대는 할머니와의 대결을 잊은 채 성유리양과의 전화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똑똑. 아, 페이퍼 늑대가 여기 있네. 여태까지 날 미행한 거야? 물론. 그리고 자네가 대결에 안 나오려는 그것도 알고 있지. 자네는 남은 별풍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백 회장님 친구에게 전화를 하고 만약 그렇게 못하면 자네는 송유리를 잃게 되겠지. 자네는 자유의 몸이 아니야.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테일러 로트너는 눈물을 머금고 캘리포니아의 백 회장님을 만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늑대의 모험. 늑대의 모험이 되었어요. 1,500억 할머니에 대항하는 늑대의 모험. 예, 그러면 이제 제목이 빨간 할머니의 늑대의 모험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주연 테일러 로트너. 테일러 로트너 굉장히 블록버스터가 돼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테일러 로트너가 나오는 굉장히 퀄리티 있는데 근데 여러분 여기서 네, 가서 크리스틴 스튜어트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여러분이 이어서 써주시면 돼요. 테일러 로트너가 캘리포니아로 떠나는 그 장면에서부터 이어서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7일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렇게 또 벌 받고 싶지 않으면
열심히 창작해서 그 결과물을 우리한테 내놔. 알겠죠? 제가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이어서 붙여서 쓴 게 2개밖에 안 올라, 3개밖에 안 올라와서 딱 보니까 이어서 쓸 수 있겠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막 쭉쭉 붙여 썼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동스흑화 김에 할머니 전투력을 올려줬고요. 할머니가 성냥 부업을 통해서 군사금 1,500억을 모았고, 그리고 그에 대항하기 위해서 늑대형 테일러 로트너가 별풍방을 했었으나 협박을 통해 캘리포니아로 땅콩을 먹으러 아몬드를 먹으러 떠났다는 거. 그렇죠. 그 나중에 만나가지고 할머니랑 늑대랑 다시 만나게 되는데 늑대가 스카우터 같은 거 막 했는데 할머니 막 터지고 막 전투력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 그러면서 할머니가 이걸 봐라 이러면서 망토 막 던졌는데 땅으로 막 들어가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너무너무 마음에 안 드시는 시청자분들은 나이스게임.tv에서 상당히 리그 오브 레전드 카테고리에 라디오스타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글을 써주시면 저희가 그래 마음에 안 들면 이쁘게 써요. 받아서 이어받아서 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잼이라고 채팅창에 치실 시간에 글을 적어주시면 여러분이 재밌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럼 니은주 꼭 노잼 아니죠? 남자다잉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닌자 닌자다잉 농장이다잉 농장 여자, 언니. 농장은 여자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난자당하는 느낌이네요, 진짜. 네. 정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또 이렇게 그 라디오 극장 하는데 재밌는데요? 난 재밌어. 아 그래요? 네, 저도 재밌어요. 그냥 이렇게 스스로를 세뇌해야 돼요 지금. 내가 안 할 땐 재밌어요. 너 쓰는 것도 재밌고 난 하는 것도 재밌는데. 네, 저도요. 네,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핫게이의 개취 때문에 당분간 코너가 계속 유지될 예정이니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 이거 안 써주면 맨날 하는 수가 있어요. 핫게이가 다 쓸 수 있어요. 오 재밌는데 이러면서 맨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거. 완전 꿀잼이라고. 뭘 쓰고 맨날 할 거야 이거.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또 요거는 요렇게 여러분들 그만 괴롭히고 네. 저희가 못 읽었던 사연들 네. 조금 한번 더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상담이 하나 있네요. 고민 있습니다. 라고 버팔로 벨님께서 적어주셨습니다. 버팔로벨이 은교 프로 시청자 아닌가요? 오 그래요? 이분 그거 버팔로벨이 무슨 마스코트 그걸걸요? 일본 야구 마스코트인가 뭐 그럴 거요. 오 아님 말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사범대를 졸업하고 1년간 교사 임용시험 준비를 하다 떨어졌습니다. 오. 계속 부모님께 손을 벌리면서 공부하기가 너무 죄송스러워 지난 1년간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대충 2천만 원 가량을 모아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돈을 벌기보다는 계속 공부를 해서 시험에 응시하길 원하셨습니다. 부모님께서 보시기에는 내일 모레 30이어도 여전히 애로 보이셔서 애죠? 그런지 제가 1년간 기간제를 하면서 직접 학자금을 벌어 공부하겠다고 하는 게 섭섭하게 느껴지셨나 봅니다. 특히 아버지께서 집안 생각 말고 공부를 더 하길 원하셨었는데 1년간 일을 하니까 많이 서운한 눈치셨어요. 그러면서 지난 1년간 일을 하면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좀 소원해진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저도 경상도 출신이라 감정 표현도 서툴러서 집에 가면 대화도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자취를 시작하면서 공부를 다시 하는데 부모님께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지 모르겠네요. 공부 열심히 하는 거야 당연하고요. 여동생이 한 명 있는데 애교도 잘 부려서 부모님이 좋아하십니다. 근데 본인은 또 애교가 없고 무뚝뚝하고 해서 경상도는 사나요 여기가? 이거죠. 이제 떨어져 지내니 걱정이 되는데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본인께서는 그냥 공부에 전념하기를 원하셨는데 본인의 의지로 돈을 버는 거고 일단 지난 일은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여기서 뭐 돈을 더 벌겠다 라는 게 아니라 일단 1년 동안 이미 기간제 교사를 하면서 돈을 모으신 거고 이제는 다시 공부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현재 진짜 상황에서 완전 착한데? 네. 근데 그게 있잖아요. 부모님은 본인 입장에서 섭섭할 수 있다라는 대목이 저는 이해가 가는 게 부모님은 그러니까 집에 그렇게 여유가 없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공부에만 집중했으면 좋겠는데 괜히 아들이 눈치 보면서 공부를 못하는 것 같아서 부모님이 죄지은 느낌이 들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여유롭게라고 느끼지 못해서 얘가 이러는 거구나. 그거는 양쪽 다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근데 그 와중에도 놀지 않고 어쨌든 1년간 공부를 하려고 돈을 모았다는 거는 착한데? 이분이 되게 착실한 분이라는 느낌이 들고 이런 사람은 부모님 생각처럼 막 빨리 공부해서 빨리 뭐 되고 이렇게 안 해도 언젠간 될 사람이에요. 네, 이분은 성공하실 분 같아요. 저는. 네. 이번에 이제 고민은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께 조금 더 이렇게 마음은 사실 되게 살갑게 막 대하고 싶고 이렇게 뭐 남자니까 애교까지는 아니어도 뭐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뭐 이 정도 표현도 하고 싶고 한데 아무래도 이제 또 경상은 싸나이 아이가 이거잖아요. 좀 그런 게 조금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년간 또 이제 공부를 따로 이제 나가서 하실 거니까 더더욱 또 약간 더 서운해지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일단은 아버지랑 이렇게 할 때는 술을 한잔 하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완전히 반대에 있어가지고 너무 부모님이랑 친해서 사실은 직접 이런 고민을 한 건 아닌데 특히나 이렇게 뭐 경상도 출신이라는 게 농담이 아니라 약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뭐 지하학과 관련된 게 아니라 남자분들이 좀 무뚝뚝하고 그러다 보면은 특히나 아버지랑 아들이랑 관계가 소원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는데 이럴 때는 그냥 아버지 술 한잔 사주세요. 아니 아버지 제가 술 한잔 사드릴게요 해가지고 술 먹으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되게 어색해서 술만 먹고 그러다가도 거기서 한두 마디씩 던지는 걸 가지고 되게 가까워졌다고 느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저기 앉는 거야?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선생님들. 아니 선생님들. 의사 생기고 있겠죠. 그래요? 근데 또 그 아버님도 굉장히 무뚝뚝하다고 하시니까 네. 뭐 아버지 술 한잔 사주십시오. 딱 이러면 술 먹자. 서로 대화 안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대화를 안 해도 그렇게 둘이 그런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뭐 근데 공부는 잘 되나? 근데 이런 게 뭐 이런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의미가 있어요. 뭐 술자리를 가져서 어떻게 뭐 시작하느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긴 한데요. 약간 조금 그 경상도 출신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가부장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서로 수직적인 그러니까 아버지랑 그 가부장적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좋아하거든요. 내가 가르치고 아들이 듣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근데 뭐 이런 거 익숙하실 수도 있죠 자식 되시는 분이. 근데 서로 이런 관계가 되면 서로가 뭐에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얘가 내 말을 어떻게 하고 얘가 어떻게 바르게 살고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키웠으면 좋겠냐만 관심이 있지 얘가 어떤 사람이고 뭘 좋아하고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되다 보면 자식도 아버지가 그런 거에 그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